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김남국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요, 한진그룹 이야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인데 가사도우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컵 갑질에서 시작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까지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 SNS 게시판에는 몇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반입 얘기와 함께 조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다. 조달하고 고용하고 있다. 예. 이 사람들을 굳이 선호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함부로 대해도 어떻게 항의할 방법이 없고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글들이 계속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글들이 지금 이제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회장 일가 아주 최측근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증언으로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필리핀 지점에서 현지 가사도우미를 한국으로 보냈는데 갑질을 견디지 못해서 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예. 그러고 나서 필리핀 지점장이 다시 잡아온 적이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주장이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또 뭐라고 추가로 주장을 했냐면 그 이후에는 한 번 도망쳤다 잡아온 이후에는 이제 가사도우미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아예 여권을 빼앗아서 해외 지점에서 아예 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여권을 관리했었다, 직접. 예. 그러니까 여권을 당사자에게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아주 강도 높은 노동을 했는데 예. 그 대가로는 월 45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 예. 사실상 착취에 가까웠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출입국 당국에서 예. 대한항공 본사를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실제로 고용을 했다면 지금 고용한 과정이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서 이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을 해서 예.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한 다음에 한국 본사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가사도우미를 써왔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출입국 당국에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어떤 뭐 연수생 파견이라든지 예. 이런 리스트를 확보했다면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수생 신분을 지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법을 좀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이 정도 내용에서. 네, 불법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정부라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발급받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외동포라든가 이러한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연수생 신분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약 현지에서 연수생 신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본사로 보내서 실제로 본사 대한항공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부 어떤 사적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 만약 회사의 돈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 역시 업무상 횡령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로에 있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불법 고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사 돈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 그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한 달에 45만 원 임금은 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여권을 뺏었다고 이 직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까? 여권을 뺏었다는 거는 이제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관련자 예. 진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줘야 됐고 진짜 여권을 뺏어서 못 가져가게 했다면 그거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는 예.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F4나 F6 비자라 그래가지고는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에 해당하는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를 발급받는 그 요건이 상당히 용이한데 예.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문 취업 비자로 발급을 받아가지고는 아마 가사 도우미로 편법으로 고용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입장을 안 냈나요? 예, 아직 어떤 입장도 내고 있지 않고요. 네. 아마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입장이 정리되면 아마 입장을 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싶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실제 이 가사도우미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한데 만나긴 했는데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 사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취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는 네. 과정에서 한 언론사가 직접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마닐라로부터 한 1시간 정도, 비행기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섬에서 실제 이 조양호 일가의 이 자택에서 12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났는데요. 이 여성이 이제 내놓은 이야기가 예. 사전에 전화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뭐 어떤 학대나 욕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화로 이야기하긴 곤란하다.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었는데 예. 직접 찾아갔더니 너무 늦게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대한항공 쪽에서 나를 찾아와서 비밀 유지 각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 예. 그래서 2주 전에 찾아와서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다. 예. 대한항공 직원보다 취재진이 먼저 왔다면 내가 얘기를 해줬겠지만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자와 만나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뷰하고 있는 도중에도 대한항공 관계자가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전화해서 네. 다시 한번 비밀 유지 각서 쓴 거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고 꼭 지키라고 어떤 당부하는 예. 그런 모습까지 그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금 그거는 보도를. 그 기자가 이제 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각서를 쓰면은 얘기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서는 뭐 비밀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썼겠죠. 만약에 네. 각서를 진짜로 썼다면 근데 그 각서만 쓰라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대가도 주어졌을 거 그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가사도우미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겠다. 먼저 왔더라면 하고 말하는 거는 이건 확실하게 비밀을 못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재판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예. 파키스탄 분이었는데 이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검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들었던 거죠.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란 있잖아요. 법전을 갖다 놓고 여기다 손을 대고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는 또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말을 해요. 근데 법 경전을 또 빼니까는 또 막 다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것도 그 굳이 비밀을 지키겠다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지 지금 확실하게 비밀을 100% 못 지켜준 것 같아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게 생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 얘기를 저도 뭐 처음 들었었는데 실제로 뭐 일부 강남의 일부 지역이겠죠. 굉장히 구인난이 있다면서요? 네, 선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어떤 재외동포라든가 적법하게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금 같은 경우가 한 200에서 250만 원 되는데 이런 지금 필리핀 근로자, 이 필리핀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냥 단기 취업 비자로 들어와 있다가 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본인 신분도 불법 체류자인 어떤 그런 신분이다 보니 불이익한 부분을 감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아까 뭐 이명희 회장이 굉장히 뭔가 뭐 욕설도 하고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대우를 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필리핀 어떤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국가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좀 선호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영어는 또 하고 있지만 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또 배운다고는 하지만 쉽게 한국말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 내에서 굉장히 어떤 내밀한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예.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가사 이제 노동하시는 이 필리핀 뭐 가정부가 이 내용을 듣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에 어떤 전파할 위험성이 훨씬 더 적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선호해서 실제 가정부를 고용하는 이런 인터넷 게시판에 동남아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자체가 예. 인기 검색어에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장은 특산물인데 비서실하고 해외 지점하고 관계된 대화가 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게 예. 각국의 특산품을 얼마나 진지하게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공수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공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메일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대한항공 비서실과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 국경지점, 예. 지점 관계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인데 보시면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중국 대추 관련 지침을 주셨습니다. 지침이요. 예, 보낸 것 먹어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서 직접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보내라. 그랬더니 약간 하소연을 해요, 담당자가. 예. 지금까지 중국 대추 살 때마다 10여 개 상점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거 골라서 안 그래도 사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모님께서 중국 대추 15상자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지시. 라고 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지점 담당자가 아침부터 난리쳐서 가까스로 15상자 포장해서 보냈으니까 빨리 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부탁한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아마 이명희 이사장이 이 대출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예. 대출을 받은 후에 또 한 번 이제 피드백이 오는데요. 뭐라고 오냐면
중국 대추 받은 후에 사모님께서 대추 잘 받아받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있으셨다. 또 있네요. 네, 대추 상자 내년엔 크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 대추도 아니고 대추 상자를 크고 깨끗한 걸로 준비하고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낼 것. 3시간 청도 지점에서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네. 대추 샘플을 직접 보낼 것. 지금 네. 여기 알이 너무 작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저 지침을 받고 이 청도 지점 관계자가 실제로 이 대추 샘플을 찾으러 가서 이 실제 대추의 알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이 비서실과 이명희 이사장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요. 보여주기 위해서 핸드폰하고 이 대추를 동시에 넣고 크기 비교하려고? 크기 비교. 이 대추의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진까지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넘어가지고 업무 외에 지금 이 직원은 대추 지금 좋은 대추 찾아다니려고 시간이랑 뭐 노력을 쓴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러한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서로 대한항공 사장, 뭐 사장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함과 관련된 내용은 직원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명희 이사장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대한항공 해외 지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 이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했을 텐데 항상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연락을 했고 예.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각 지점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면 본인도 자체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정 부분은 좀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사실 이명희 이사장뿐만 아니라 조연아, 조현민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여행용 가방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뭐 각국의 물품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딸까지 일가족 자체가 이러한 것들 해외 각각의 지점들에 나가 있는 것을 거의 뭐 직원을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적으로 뭐 부려도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런 요거 생각이 한번 듭니다. 볼게요. 지금 네. 북경산 대추 같은 경우에는 검역물의 수입 금지가 돼 있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검역 신고 대상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검역 신고 대상 되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약 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관광객이다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정말 식품업자처럼 본인의 어떤 본업으로 해서 수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직 대한항공의 해명이 없는 것 같은데 나오면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